안녕하세요,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회사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슈 잘 대처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용역을 다수 수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름대로 자주 물어보시는 실무 핵심 내용만 가져왔으니까 꼭 영상 참고해주세요. 간혹 노무사님,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당한 것도 아니면서 제3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어요. 이거 신고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회사 입장에서도 과연 그 신고를 한 신고자가 신고 권한이 있는 자인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본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 두려워서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료 직원이 혹은 노조에서 혹은 피해자의 가족이 제3자가 신고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장 내 괴롭힘 실무적으로 인사 담당자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냐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그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는요, 신고가 접수가 되고 회사에서 그걸 인지를 하게 되면 면담 혹은 상담을 진행하고요. 그에 따른 조사 혹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절차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신고 접수부터 상담 절차입니다. 보통 신고와 상담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신고 접수와 상담을 동시에 진행을 하시면서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1순위로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정식 조사이냐 아니면 단순히 가해자와의 조정을 원하느냐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피해자가 어떠한 요구안을 제시를 하고 가해자와 합의안을 작성을 해서 조정하고 이 합의안을 이행하는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으로 끝나시더라도 이 상담 과정을 모두 다 이제 상담 일지로 기록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합의안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을 하실 때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과 신고자를 분리해서 개별 면담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할 때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 신고 내용을 경청을 해주시고 또 감정도 존중해주는 그런 주의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과정들은 최대한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면담 과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서면으로 다 남겨두시고 대신에 비밀 유지는 꼭 보장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절차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과정들을 기록해 두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 이렇게 하시면은 2년 뒤에 3년 뒤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게 되었을 때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이런 기록들이 추후에 직장 내 괴롭힘 판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 절차를 통해서 근로자가 나는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정식 조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정식 조사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에서 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혹은
노무법인과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셔서 조사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가 되고 이제 정식 조사를 요청을 하셨으면 차일피일 미루시면 안 되고요. 법에서도 즉시 조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조사에 착수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대면 조사가 원칙이고요. 피해자, 참고인, 가해자 순으로 조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보안서약서 같은 것들도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시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라고 나왔다면 즉시 그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내부적으로 인사팀이나 감사실에서 진행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신데 조금만 규모가 되시더라도 외부 용역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국 징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제 외부 전문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고요. 또 피해자나 가해자가 소속된 직원이다 보니까 뭔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드신다면 또 외부 전문가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허위 신고한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진짜 이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허위로 신고를 한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도 허위 신고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게 전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건인데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일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다던가 하는 허위 신고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분리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활용되는 게 유급휴가 부여라든지 무급휴가 부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근로자분들이 이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분명 존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허위 신고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도 조사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분은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지 그게 허위든 아니면 진실이든 판명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는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해 봤더니 명백히 허위로 신고를 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고자에게 어떤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징계 조치를 하실 때는 당연히 그 근거 자료가 잘 마련이 되어 있으셔야겠죠. 단순히 그 신고가 부적절한 신고였냐 혹은 회사에 불이익을 입히기 위한 허위 신고였냐는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허위 신고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게 과장, 과민, 착각에 의한 잘못된 신고로 판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징계 처리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징계의 정당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명확하게 회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어떤 허위 신고인 경우에 자료를 잘 마련하셔서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간혹가다 신고자가 신고를 회사 내부 담당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SNS라든지 사내 게시판에 허위 소문을 올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신고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일도 존재합니다. 또 실무적으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이
산재 처리가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하면은 주로 우울증, PTSD라든지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증빙을 하시면은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요인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인정받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가능하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분들이 계신다면 당연히 병원 진료 기록은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진단서도 있으셔야 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입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먼저 진행을 하시고 인정을 받으신 이후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도 근로자분들이 이제 회사 측에다가 많이 문의를 주시고 그래서 회사 측에서 노무사에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인데요. 원래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움이 입증이 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산재와 마찬가지로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퇴사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시는 것이 수월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인사 담당자와 같은 실무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영상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당사자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동료, 노조, 피해자의 가족까지도 가능하고 신고 후에 불이익 조치는 금지된다. 두 번째, 사업주는 공정한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한다. 세 번째, 허위 신고는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에 기반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은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업급여까지 가능하실 수 있다. 네,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분들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절히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사업주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다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셨을 때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근로자분들이 잘 안심하고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모의 노무사